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의 성격 및 정신건강과 SNS 사용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 심리학과 윤어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술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문화 및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자가 급증했습니다. 온라인 문화에는 SNS 또한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SNS 사용이 인지 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를 분석해본 결과 일부 결과는 일관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는데요.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로는 성격과 같은 개인의 특성을 간과한 연구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는 개인의 성격 특성과 개인마다 다른 SNS 이용 양상을 자세하게 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저는 개인의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이런 학계의 빈 공간을 메꾸고자 본 연구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격 요인이 SNS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다소 존재하지만, 선행 연구들은 간단한 SNS 활동에 집중하였고, 구체적인 사용 패턴에 대한 연구는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성격에 따른 SNS 사용 패턴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스트레스와 우울로 정의되는 정신 건강의 영향 또한 검토해보고자 했습니다. 저의 가설은 앞서 말씀드린 성격 관련 선행 연구들에 기반하여 설정되었습니다. 연구는 참가자들에게 온라인 설문을 실행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온라인 설문은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설문의 첫 번째 부분은 성격 5요인 분석, 두 번째 부분은 인스타그램 사용 패턴, 세 번째는 스트레스 수치 측정, 네 번째는 우울 수치 측정, 마지막으로는 개인 정보의 입력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볼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성격 오요인과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었는데요. 상관관계 분석 전에 꼭 언급드려야 되는 부분이 사회과학적으로는 워낙 실험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절대값이 0.2 이상이 되면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각형이 크고 진해질수록 상관관계가 강하며 파란색은 정적 관계, 빨간색은 부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몇 가지의 신기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우울과 친화성이 마이너스 0.61로 굉장히 강한 부적 관계를 띠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 신경성 수치가 높을수록 성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마이너스 0.48의 부적 관계 또한 있습니다. 반면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친화성은 0.49의 강한 정적 관계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개방적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나 상황에 친근하게 대하는 경향성을 상관관계로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말고도 스트레스와 우울은 0.42의 정적 상관관계가 보이고 스트레스와 신경성도 0.39의 정적 관계를 보여줍니다. 할 게 많아지고 바빠질수록 예민해지고 다소 우울해지는 일반 사람들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듯 합니다. 다음은 인스타그램 사용 패턴에 대한 차원 축소를 실행했는데요. 인스타그램 사용 유형이 27개나 되기도 하고 선행 연구에서 축소시킨 3개의 차원과 제가 축소한 차원도 잘 맞아 떨어지는지 비교해보고자 PCA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PCA를 이용한 인스타그램 사용 패턴의 전체 차원 축소는 10차원이 이상이 돼야지만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줬고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차원들을 각자 축소시켜봐도 4차원 이상이 되어야지만 설명력이 유의미해지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설문 요소들 중 차원이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소통적인 요소이지만 동시에 그 좋아요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는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데이터 분석에서 상관 분석을 다양하게 해보고자 하였고 성격 오요인과 스트레스와 우울을 인스타그램 사용 패턴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친화성은 모두 정보 획득적 행동 패턴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스트레스는 유일하게 정보 생성적 행동 패턴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4개의 콜플랫에서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변수들을 가지고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사실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AB라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친화성과 같은 경우에는 친화성이 매우 낮은 사람 2명이 매우 낮은 정보 획득 수치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높은 수치의 친화성에 다양한 SNS 사용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표본이 부족해서인데요. 상관관계를 시각화했을 때 그래프 전체가 점으로 뒤덮일 만큼 아주 많은 양의 표본이 있어야지만 신뢰로운 결과가 나오지만 본 연구는 69명의 표본으로 분석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다소 잘못된 분석 결과도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스타그램 사용 패턴의 세부적인 요소들과 성격 및 정신건강 요소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행해 봤습니다. 연구에 대한 결론을 내리자면 가설 1, 2, 4는 채택되었습니다. 가설 3과 같은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0.22로 사회과학적으로는 유의미하지만 관계가 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채택되었고, 가설 6과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인스타그램을 하는 시간은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리스 시청과는 별다른 상관관계를 나타나지 않아 일부 채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설 5와 가설 6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기각되었습니다. 사실 본 연구의 표본 사이즈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는 신뢰로운 결과라 보기 어려우며 현저히 많은 양의 표본을 가지고 차원 축소를 실행한 후 각 측별로 경향성을 살펴보는 것이 이상적인 분석일 것입니다. 하지만 적은 양의 표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SNS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사용되는 현대사회에서 특정 개인의 성격과 스트레스, 우울증 정도를 알면 인스타그램 내에서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간관계의 유지 및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심리학적인 의의가 존재합니다. 또한 SNS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알아보는 후속 연구들이 향후 실시될 때 본 연구 결과를 시작점으로 하여 보다 일관성 높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